손정민 군 동석자 측 변호인들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앵커의 뒷부분으로 살짝 비춰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인터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대중들은 정민군의 얼굴 모습과 닮아 보인다며 정민군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 변호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중들은 무서워하기보다는 정민군의 억울함과 비통함이 이해가 되기에 더욱 안쓰러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제발 정민군 관련 의혹되는 모든 것들을 거짓없이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정민군 잃으신 정민군 부모님의 애통함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성역 없는 수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민군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못 보고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A군이 당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으며 시간 순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A는 당시의 느낌만 기억할 뿐이지 그 외는 시간 순서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하는 블랙아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단서는 A의 사촌형의 SNS 글입니다. 손씨 실종 당일 4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한강변에서 일행을 찾아다니던 목격자 B는 한강변 경사면에 위험하게 누워있는 A를 발견하고 깨운 후 대화까지 나눕니다. 그러나 A는 해당 사실을 경찰이나 손씨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습니다. 이 목격자 B의 목격담은 5월 13일 언론에 공개됐고 이후로도 A는 여전히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A의 사촌형은 4월 28일경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라진 실종자분과 실종 당일 같이 있었던 제 사촌 동생에 대해 자세한 전후관계도 모른 채 추측성 댓글을 다시는 분이 많아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아버지의 블로그에는 실종자의 친구가 새벽 4시 반경 일어나 주섬주섬 자신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했다고 하죠.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새벽 4시 반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난 겁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문제입니다. 누군가 제 동생이 실종자와 함께 2명이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웠다면 과연 제 동생만 깨웠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4월 28일경 A의 사촌형은 자고 있는 A를 누군가가 깨워주었고 주변에는 손씨가 없었다며 A가 친구를 버려두고 온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 글은 현재 A와 A의 변호사가 말하는 블랙아웃과 정면대치됩니다. 심지어 A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깨운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느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블랙아웃을 주장한 A의 당시 상황을 A의 사촌형은 어떻게 알고 글을 적은 걸까요? A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촌형은 누군가가 A를 깨웠다. 주변엔 손씨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둘 중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촌형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 일찍 실종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상황인가요? 현재 친구를 잃고 심적으로 가장 힘들 제 사촌 동생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손씨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는 손씨의 실종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수색을 위해 이뤄진 경찰의 한강공원 현장 검증에 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A. 그런데 A의 사촌형은 SNS에 손씨를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촌형이 잃고라는 표현을 쓰다니 이때는 실종 상태인데 이 SNS는 4월 28일 시신이 발견된 것은 4월 30일인데 이분은 손씨가 사망한 걸 알았나 보네요. 손정민 군이 실종 상태일 때
사촌형이 친구를 잃고 괴로워하는 동생에게 추측성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다니 소름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A는 술에 취해 블랙아웃인 상태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4시 20분 A를 깨운 목격자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목격자들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손씨 부친에게도 제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목격자는 5월 13일 경찰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발생한 오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뉴스에서는 A를 발견하고 깨운 시간은 4시 20분과 4시 28분으로 해당 목격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로 다르게 기사화되었습니다. 이후 A가 공원 CCTV에 4시 20분 이후로 모습이 찍히자 4시 20분경 A를 깨운 것으로 기사는 정정되었습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네티즌들은 해당 목격자가 혹시 A 측에 의해 만들어진 목격자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루머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것은 손 씨의 실종 당시인 4월 28일경에 이미 A의 사촌형은 손 씨가 죽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했고 새벽 4시 반경에 A를 깨운 사람이 있다고 목바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을 깨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한편 손 씨의 부모는 A의 입장문 발표에도 여전히 아들의 죽음에 풀리지 않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실종 당일 새벽 3시 30분쯤 A가 자신의 부모와 연락한 것을 왜 자신에게 숨겼는지 그 이유는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A의 입장문에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 씨는 SBS에도 A의 입장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원래의 대답과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와 아들이 친했다는 주장에 대해 친한 친구면 실종 당시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전화하기 어려울 정도면 친한 친구가 아니다라며 A에 대한 서운함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손 씨 어머니는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A가 미리 전화로 알려줬더라면 정민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마들끼리도 교류가 있었다며 손 씨 어머니는 A의 어머니와 자주 만난 사이였고 심지어 사건 전주에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된 날 A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은 점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늦은 밤이라고 전화 못할 사이가 아니다. 저에게 전화를 100번은 하고도 남을 사이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손 씨 어머니는 A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를 부검까지 해야 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정민이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진상을 밝히자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난 후엔 뭐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현재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아들을 향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 이제 뭔가 좀 알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고생만 하다 간 것 같아 아이가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손 씨 부모의 아픈 입장에도 손 씨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A의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 프로파일러는 A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여러 가지 억측들과 낭설들에 대한 해명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의 사망 경위가 실족사로 결론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에 대한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아직 경찰에서 특별한 발표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실족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배 프로파일러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 제 경험상 경찰은 이미 결론을 냈을 것이다며 결론은 나왔지만 발표 방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술에 취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손정민 씨가 한강으로 실족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
손 씨의 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 씨가 머물렀던 공원과 한강 사이에 풀숲이 있고 그 풀숲 밑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실족사라면 손 씨의 몸에는 돌무더기에 의해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검감정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만약 실족사를 발표한다면 손 씨의 몸에는 돌무더기에 의한 상처가 무수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두개골 뒤편의 상처만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A의 기억을 사촌형이 알고 있는 것 또한 경찰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A가 누군가가 자신을 깨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의 기억 저편에는 손 씨와의 사라진 42분의 진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점들은 합리적이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중은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에도 손 씨 부모와 같은 의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키운 아들이